네, 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요 이슈를 끝장낼 두 분의 패널들을 모시겠는데요. 전수미 변호사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끝장 뉴스 주제 토크 전에 먼저 광화문에서 7시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한병도 국회의원님 한번 연결을 해서 집회 현장의 모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회 현장 한병도 의원님 연결이 됐나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네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오늘 3시부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8.7km 구간을 2시간 거의 30여 분에 걸쳐서 걸어왔는데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은 더 많은 국회의원, 우리 보좌진, 또 각 지역구의 시도의원님들까지 합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계속 행진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비도 조금 내린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어제 삭발한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광화문 쪽에서는 단식도 진행 중이시죠.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진행 중이신데 지금 광화문의 집회 현장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금 집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틀 전보다 오늘 아직 지금 현장을 와보니까 집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100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100만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느끼는 것은 현장 분위기가 제가 나와보니까 이 절박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안 했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윤석열이 구속에서 석방되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절박감이 집회 현장에서는 강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네네.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 중이니까 법원에 말은 못하고 검찰을 비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최근에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여러 입장문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가 단전이 됐잖아요. 정말 그 5분 48초 동안 단전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별일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 그 재판 관련해서도 이재명 문제만 나오면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판사가 본인이 쓴 책에서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있죠. 이런 날로 계산한다,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는 걸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진행을 시키는 것은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을 일으켜서 석방을 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있다. 국민들을 너무 실망시켰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이지 법원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는 그 주장은 자기들 상상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서 마은영 후보자 빨리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임명이 늦어지는 걸까요? 예. 정치적이죠. 아니 지금 권한 대행이 그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럼 결론이 났는데 즉각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혁 대행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은 그 6명의 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고 있는 구구 세력의 주장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후에 엄청난 평가를 받을 일입니다. 그 즉각적으로 권한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임명하지 않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즉각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분열 또 여러 가지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선고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정말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서 기일을 지정을 하고 금요일쯤 선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요, 이 현장을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국론이 분열되고 국격은 추락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면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미래에 대해서 갈피를 못 찾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빨리 정리를 하려면 헌재에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민 분란,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조속한 판결을 해야 되고, 이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현장도 느끼지만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을 온 국민이 극렬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라고 있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즉각적인 판결이 헌재에서 꼭 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한병도 국회의원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병도 국회의원님 연결해서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서 지난 8일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지 닷새째입니다. 아직까지 공개 행보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관저 안에서 탄핵 심판 선고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모든 아마 정치나 시사 평론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슈가 그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우선 첫 번째로 구속이 취소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이 충격이었잖아요. 두 번째 충격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가슴 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오다가 어퍼킷 이런 거 날리면 우리 국민의힘도 날아가는구나 해서 국민의힘 당장 제발 어퍼킷만 하지 마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퍼킷은 안 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승리자, 난 다시 돌아왔다, 나이가 재림했다. 아마 지지자분들이 봤을 때는 거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 일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중의 목소리가 조선일보라던가 동아일보 이런 조중동마저도 이렇게 좀 자중해, 뭐 하는 거야, 이런 사설들이 실리니까 아마도 그런 기류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관저에 들어가서는 좀 조용히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가 않은 게, 관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일날 바로 이 관저에 출입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쌍권이라고 하죠. 권성동, 권영세 같이 대동하고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아직도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냐, 잘 부탁한다. 이게 과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모습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잠시 쉬고 계신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건지 정말 혼동이 될 정도로 조금의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 없이 어떠한 디렉션을 주는 듯한 모습,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관저에서 산책하고 독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관저 정치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 관저 정치 하고 있다. 또 구치소 있을 때보다는 재판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예현 부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토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 대표를 물어뜯어서 이른바 극우 지지층을 선동할까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뭐 처음에 대통령실의 발언 보면은 겸허하게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진짜 뻔뻔함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겸허한 겁니까? 지금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관저로 여당의 투톱을 불러다가 사실상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죠. 들어라. 네. 이게 지시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총 15명의 대통령실 참마들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떡만둣국을 먹었다. 네. 떡만둣국을 먹은 게 기가 문제가 막히죠. 아니라 이게 사실상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성을 안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여당을 통해서 헌재를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하는 발언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뭔가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윤석열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면은 증인 증거 조작됐다는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상 증인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해라! 라고 일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토킹을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거 하나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도를 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에게 대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저 정치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저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씁쓸합니다면은 미친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네요. 아, 네.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미친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들이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힐 노릇이긴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대통령께서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으니까 또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또 하나의 위기를 느꼈어요. 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겠다. 이 사람의 국민과 나라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계엄 선포할 때 이 사람의 국민과 나라가 누구인지 봤잖아요. 아, 제2의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는 건가? 저는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되게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놈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된 이 대통령과 윤석열 행정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찬동하면서 떠받들어주는 야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지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태까지 좀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계엄 아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뭐 스카이데일리 99명의 중국 그렇죠. 간첩이 있어서 오키나와 실제로 그 일본 기자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그 주일 미국 기지에 전화해서 확인했대요. 확인해서 있었냐? 없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이 부정선거를 진짜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아하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딱 판명을 NHK나 교도에서 하니까 가짜뉴스구나 끝.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다. 99년 간첩설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시고 탄핵 반대 거기에서 앞장서신 분 많거든요. 이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더 결죄시키기 위해서 나는 오직 국민과 나라들만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게 나 죽지 않았어. 나의 국민들은 너야. 나의 나라는 너야. 나를 계속 지지해주고 추종해줘. 우리 같이 가자. 이러한 시그널을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시그널을 전달을 하고 이거 추동시키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 자체도 지금 내란 선동당이고 분명히 역사적인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내란 현행범과 같이 하는 국민의힘은 같이 괴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 나오는데 뭐 술을 못 드시니까 네. 예 그거는 뭐 일부분 건강에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에서 술을 드실 거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걸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나는 김건희만 생각하겠다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부 보수 지지층도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과연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외교안보를 걱정해서 이런 사태가 왔겠느냐. 시점을 한번 보세요.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뭔가 드러날 것 같은 시점에 계엄을 해서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거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한 거는 트럼프든 아니든 누구든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이 와중에 계엄 선포를 하는 바람에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한마디로 나라를 온갖 수렁통에 밀어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김건희만 생각하겠다. 내 가족만 챙기겠다. 이 말을 국민들은 딱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끝장 뉴스죠. 프라임이죠. 끝장 뉴스죠. 윤석열 정권의 발이 끝장내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예. 끝장내는 뉴스, 끝장 뉴스가 아니라 빨리 끝장내게 하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도 끝장내고 국민의힘도 끝장내고 다 끝장내야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당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관저로 불러서 회동을 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약간 이제 군기 잡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뭐 안부 인사 정도라고 이제 그 국힘에선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대선 행보에서도 자기의 뭐 입김을 좀 하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일치 단결로 하나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고란만 뜨지 않으면 되는 거지. 어떤 뉴스든 그게 악플이든 뭐 좋은 거든 내가 죽었다. 부고란만 안 뜨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이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 포지티브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뭐 뉴스타파라든가 시사인 많은 자료 280건에 이르는 텔레그램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진정한 사랑 때문 아니면 김건희 지키기에 몰빵을 해서 오직 나의 그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에 국가 안위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마누라 지키기에 나서서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핵무장론 던진 것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을 바로 민간 국가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민간 국가로 가면요, 이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한국의 같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 안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제, 기술 협력이나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될 모든 것. 트럼프는 굉장히 자기의 에고가 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미국에게 민간 국가로 찍혔다? 도대체 국가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는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안 했기 때문에 민간 국가로 가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고 일본의 이시바 만났죠. 각국 정상 만났죠. 우리 다 패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때 탄핵 때도요. 트럼프는요 절대 그때 총리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행정부와 대화 따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죽은 행정부인 거예요. 죽은 정부란 얘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선에서 정말 현명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을 때 얘기하겠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사망 선고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선 당연히 더 조급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존재감 드러내고 뭔가 개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회동들, 뭐 대통령실 관계자 15명 참모를 만난다거나 쌍권총을 만난다, 쌍권을 만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우아하게 말해서 관저 정치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건의 정치, 건의 정치. 상황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지금 특검법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한 내용이 지금 시사인 보도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사람 체크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지설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요즘 경제 상황 한번 보면은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자들이 안홍이 상태. 이거 도대체 뭐냐.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 환율도 주식도 가장 큰 악재를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내려가면 지금 여당이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지키기에 올인하다 보니 추경 문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사실 추경을 통해서 돈이 풀리는 게 지역에 굉장히 큰데 다 죽게 생겼다고 원성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구속지소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던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가야 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회식 한번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냐. 윤석열은 도대체 왜 저러냐. 본인은 떡만 뚜껑 먹으면서. 네. 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관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여당은 특히 여기 같이 졸개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헌재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좀 이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절차적 재판의 절차적 흥결이라든지 변론을 재개해야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변론의 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판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변론이 재개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할 시에 탄핵 인용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화영씨 앵커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정말 저희가 찌라시를 정말 많이 그렇죠. 받거든요. 찌라시는 사실 일본 말이고 그거를 번역하면 괴 문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괴 문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구속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냐 아니면 인용이 되지 않냐 기각이 되냐라고 했을 때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적시한 문서들이 정말 그러니까 괴문서 찌라시가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을 또 이런 건 오히려 아시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자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아니야. 인용 안 될 거야. 기각될 거야라고 그런 계문서의 발신지가 좀 어디일까. 분명히 여당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거나 관계자들일 거다. 자꾸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행동들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패턴을 똑같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아시다시피 되게 정치 성향이 좀 뚜렷한 걸로 보이고 또 민주당 추천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것도 있고 물론 구속 취소 직후에는 사실 말씀하셨던 변론 재개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라든가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변론 재개해야 된다. 억울하다. 구속 취소된 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이미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왔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했고 또 두 번째는 찌라시에 의하면 지금 4대4 4대 4다. 네, 라는 게 이게 마은혁이 그쪽 들어오면은 입장이겠죠. 안 돼. 네. 그쪽 입장을 하기 때문에 마은혁이 들어오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네.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들어봤을 때 마은혁 재판관에 들어오는 그런 최악의 수를 막기 위해서 변론 재개설이 쑥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판결이 나기 바로 전까지 본인이 탄핵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못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왜 갑자기 윤석열의 변호인단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게 파면이 될 만한가 안 된가 이거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형적인 선동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까지도 윤석열이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으니까 야당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행태가 헌재가 야 정말 이렇게 나라 굴러가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 되고 저런 세력이 여당으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참 어리석은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은혁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헌법상의 의무를 안 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이 최대행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일각에서는 약점을 잡힌 캐비넷 정치에 사실 휘발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룬 최상목 권한대행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 내란 속의 졸개라는 비판을 자초한 이 씁쓸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도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걸 예상하고 그걸 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이 좀 더 일찍 2월 말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에 대한 이 한덕수 총리 건과 윤석열 건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선행일 거냐 이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괴 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찌라시 그런 거 의하면 너무 많이 보시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외신 특히 외국 기자들이 저한테 사실 확인차 많이 물어봐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기재부라든가 각종 정부 부처에서 한덕수 총리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지금 자리 정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실제로 이제 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최종 변론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거 말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을 동원해서 이런 계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군 동원까지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탄핵을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이제 경제에 이제 선후배잖아요. 기재부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라든가 최상목의 그런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재부 안에서 돌고 있는 얘기들을 봤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말의 생각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 임명하는 건 이건 헌법상 의무고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체하면 그렇죠. 안 돼.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 게 최상목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저 오히려 이 점에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지금 헌법상 의무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 의무까지 안 하고 있다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했을 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최상목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연쇄적인 걱정은 이미 헌법을 나올 수 유린하고 있죠. 헌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탄핵이 인용됐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도대체 최상목이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꽤 시일이 지났는데 열흘이 넘었죠.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글쎄 말입니다. 저쪽에 투건이 있잖아요. 우리 투전이 나가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투건 나와라. 우리 투전 나가겠다.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하고 엄밀히만 아무 상관이 아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지금 본인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서는 장깨를 부리고 있고 물타기를 하는데 이거 전형적인 나쁜 침대 축구이고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투건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저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방송하면 어떤 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냐고 하는데 아니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 총을 들고 오게 하고 나라 지키라고 하는 특수부대 임무 띈 사람들에게 무슨 간첩 잡을 듯이 사실상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여사라고 불러야 되는 참 의문입니다만 뭐
아직 뭐 불러야 된다면 제가 부르겠지만 어쨌든 이 투건하고 짜고서 이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물타기 하지 말아라. 본인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고발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 수기에 그냥 졸개다. 대단한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 해라고 하니까 온갖 방법을 찌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채팅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심심한 여행가님께서 확실히 남자 셋보다는 여자 셋이 스피커가 세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끝장 뉴스에 대한 이슈를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확실하게 박살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선고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끝장 뉴스